안녕하세요. 시간 강사 유시민입니다. 네, 오늘은 가이드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먼저 화면 가이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우클릭 후 가이드를 체크해줍니다. 참고로 영문판인 경우에는 우클릭 후 G를 눌러도 가이드로 만들 수 있어요. 앞 글자가 바로 단축키인 거죠. 물론 한글판은 안 되는 기능입니다. 어쨌든 가이드 레이어를 만들면 아이콘이 곡괭이 모양으로 바뀌었죠. 원래 이 아이콘은 T자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아이콘이 점점 심플하게 바뀌더니 이젠 곡괭이처럼 생겨버렸네요. 어쨌든 이 가이드 레이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지시사항, 체크사항, 주의사항 등 가이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는 용도입니다. 물론 글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심볼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과물에서는 나오면 안 되겠죠. 컨트롤 엔터로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보시다시피 가이드 해놓은 레이어는 최종 결과물에서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응용되는 기능이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사실 이 가이드 레이어의 메인 기능은 단순 메모 기능이 아닙니다. 바로 모션 가이드인데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종이 비행기 심볼이 있습니다. 이 종이 비행기 심볼을 다른 레이어에 올려주시고요. 종이 비행기 레이어를 가이드 레이어 밑에 드래그해서 넣어 봅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면서 레이어가 종속되는 모양으로 나오는데요. 아이콘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오브젝트가 곡선으로 움직이는 형태죠.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클래식 트윈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키프레임 1과 키프레임 2 사이를 직선으로 움직이는 형태였는데요. 이걸 저 아이콘처럼 곡선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게 바로 모션 가이드입니다. 자,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이드 레이어에 직선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 직선은 심볼이면 안되고 쉐이프나 오브젝트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룹이나 심볼일 때는 안되고요. 직선을 이리저리 곡선으로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비행기 심볼을 선택하시면 여기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이게 앵커 포인트, 즉 중점 개념인데요. 크기를 조절하시거나 각도를 회전시킬 때 이 점이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이 가이드 레이어에서도 사용되는데요. 이 점을 클릭해서 이 점이 선 위에 올라오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만약 점이 아닌 다른 곳을 클릭해서 이동시키면 가이드가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스냅이 켜져 있으면 선에 잘 달라붙기 때문에 가이드 작업을 하실 때 스냅을 켜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끝부분 키프레임에서도 선의 끝에 비행기를 이동을 시켜주는데 마찬가지로 이 점이 선 위로 올라오게 해줍니다. 이제 클래식 트윈을 주고 재생을 시켜보시면 비행기가 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쉽죠? 이 점을 선 위에 정확하게 올리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션 가이드의 특징 1번,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곳에 도착하기 힘들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이드를 활용해서 공튀기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공이 튀는 궤적을 가이드 선으로 만들고 공 심볼을 가이드에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한 프레임씩 이동해서 잘 살펴보시면 공이 공중부양을 하고 있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수동으로 컨트롤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땅에 정확하게 닿는 부분에 키프레임을 찍어 주시고요. 그 키프레임에서 공을 땅에 닿게 이동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번 땅에 닿을 때 키프레임을 찍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공이 땅에 닿게 이동시켜 주시고 이걸 반복 작업을 해주신 후 키프레임의 타이밍을 조절해 주시면 공이 자연스럽게 땅에 닿으면서 튕기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모션 가이드의 특징 2번, 이미 모션을 준 상태에서도 가이드 수정이 가능합니다. 가이드를 잘못 만들었다고 지웠다가 새로 만드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이렇게 선을 수정하면 오브젝트가 알아서 선을 따라옵니다. 이걸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궤적을 수정 가능하기도 하죠. 모션 가이드의 특징 3번, 하나의 가이드 레이어에 여러 개의 레이어가 여러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각각의 가이드 선을 쉐이프가 아닌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선이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중간에 이렇게 꼬여버리면 애니메이트가 궤적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의 가이드에 여러 개의 클래식 트윈 심볼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모션 가이드의 특징 4번, 내가 필요할 때만 모션 가이드가 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행기가 일직선으로 날아가다가 여기서 난기류를 만나서 일렁거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아주 잠깐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만 키를 잡고 모션 가이드를 잡아주셔도 됩니다. 가이드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키를 잡고 가이드가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키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모션 가이드가 화면에 계속 나오게 돼서 시야를 너무 많이 가리기도 하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앞서 말했던 가이드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실제 출력 시에는 가이드 레이어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건데요. 이거를 활용하면 출력할 때 필요 없는 부분을 손쉽게 없앨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캐릭터가 있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후반 편집을 하고 있는데 캐릭터 심볼 안에 그림자를 분리해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통 캐릭터 그림자 레이어를 통째로 잘라내서 바깥에 붙여넣기를 하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단점은 이렇게 일일이 수동으로 맞추다 보면은 손이 많이 가고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이드 레이어를 활용하시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분리하려는 캐릭터 레이어를 복사하고 복사한 아래쪽 레이어는 심볼 복사를 해줍니다. 지금 레이어 복사를 했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같은 심볼이 겹쳐져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심볼을 선택하려면 위에 있는 레이어 눈을 끄면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겠죠? 지금은 제가 설명하기 쉽게 위쪽 레이어는 오른쪽에 아래쪽 레이어는 왼쪽에 제가 이렇게 옮겨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존 캐릭터 심볼에서는 그림자 레이어를 가이드 처리해 주시고 새로 복사한 캐릭터 심볼에는 그림자를 제외한 다른 레이어들을 가이드 처리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움직임을 가졌지만 기존 심볼은 캐릭터만 보이고 복사한 심볼은 그림자 레이어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최종 결과물에서 레이어를 숨겨주는 기능은 사실 마스크도 같은 기능을 하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유는 마스크를 만들면 자동으로 아래 레이어가 마스크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시 끄집어내려면 손도 많이 가고 깜빡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수정하기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퇴근이 10분 늦어지고 30분 늦어져요. 여러분 집에 빨리 가서 유튜브 보셔야죠. 가이드 응용 두 번째는 자에서 뽑아 쓰는 가이드 말고 가이드 레이어로 수직 수평선을 만들어 쓰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자에서 가이드를 뽑아서 쓰다가 실수로 가이드 위치를 옮겨버린다면 실행 취소가 안되기 때문에 원래 위치를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형으로 된 가이드 레이어를 사용한다면 이런 실수를 막을 수 있겠죠. 실행 취소가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얇은 선으로 무기 기능을 켜두신다면 자에서 만든 가이드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에서 만들 수 없는 대각선, 곡선자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 레이어에서 가이드 선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능 자체는 단순하지만 사용할 곳이 굉장히 많은 가이드 레이어, 여러분들도 연습해 보시고 열심히 활용해서 좋은 작품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간 강사 유시민이었습니다.